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청소 전문가 에릭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구연산을 사용한 후에 바닥에 하얗게 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왜 하얀 자국들이 바닥에 남는지, 그리고 이걸 남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총 3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이 부분들이 이제 구연산뿐만 아니라 다른 청소 모든 약품들, 이 모든 약품들이라는 거는 이런 뭐 구연산이나 베이킹소다나 뭐 그런 천연 약품들까지 전부 다 포함이에요. 전부 다 포함해서 어떠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계시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 거냐면, 청소를 하면서 이제 물건들이나 아니면은 뭐 타일이나 그런 곳에 상처가 남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아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이제 저희가 구연산을 가지고 샤워 스크린 청소하는 걸 예로 들어볼게요. 구연산으로 샤워 스크린을 문질렀을 때 이제 물때를 녹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녹이는 거에 사람들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놓치는 거냐면, 이 녹인 것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이 바닥에 이제 흘러내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이거는 구연산과 그리고 물때들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제 관가하는 게, 이거를 따로 청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젖어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마르게 되면은 이제 그 물때 녹은 것과 구연산 찌꺼기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하얗게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번 이렇게 하얗게 돼버렸을 때 이거를 치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방치해 놓은 것들이 마르면서 하얗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안 남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가 청소를 하고 나서 아직 젖어 있을 때 있죠. 그때 샤워기 헤드 같은 걸로 잘 흘려 보내주면 됩니다. 흘려 보내주면서 혹시나 조금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세미로 살살 한번 문질러 주면서 물로 흘려 보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절대 하얀 자국들이 남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남아가지고 이미 생겨 있는 경우라면 이제 이때는 청소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이때도 구연산을 가지고 구연산 술을 만들어서 바닥에다가 충분히 적셔줍니다. 그리고 수세미로 열심히 문질러줘요. 문질러 주고 나서도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두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되면 굳어 있었던 것들이 다시 녹아내리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돕기 위해서 수세미질을 하는 거고, 수세미질을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표면에 이렇게 굳어 있는 것들이 너무 꽉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물로 흘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하얗게 이미 자국이 남았다면 이건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가, 이렇게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꽉 말립니다. 꽉 말리고 나서 하얗게 뜨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 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또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이러한 과정들을 한 번, 2번 더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진행을 하실 때는 항상 꽉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태를 확인해 주고 그 부분들 스팟으로만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물로 흘려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조금 걱정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수세미로 조금 문질러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물기, 이렇게 흘려 보내준 물기까지도 저희가 정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정리를 해주는 방법에는 스키지 같은 걸로 바닥을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걸레 같은 것들로 물기를 전부 다 닦아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구연산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작업을 할 때 바닥에다가 물을 먼저 적셔 놔주세요. 그래서 바닥 자체가 마른 상태가 아닌 조금 젖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저희가 구연산이나 이런 찌꺼기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바닥에 흘러 내려갔을 때 바닥에 달라붙을 확률이 훨씬 더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구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락스도 똑같아요. 락스를 사용하고 나서 바닥에 이제 하얗게 타일이 백화 현상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현상이 생겼을 때도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방법처럼 구연산이나 아니면 산성 약품을 가지고 문질러 주시고 흘려 보내주시는 과정을 반복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락스 같은 경우도 왜 생기느냐 하냐면, 저희가 타일에는 옆에 그라우트, 한국말로는 줄눈이 있죠. 이 줄눈들이 있는데 이 줄눈은 보통 산성 약품이 닿았을 때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약품을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이렇게 얇게 이렇게 이제 벗겨내지는 건데요. 저희가 락스 같은 걸 사용을 해도 이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물론 그리고 산성 약품보다는 덜 하지만 이 줄눈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내린 줄눈들이 이제 탈 위로 올라갔고, 그 올라간 것들이 젖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마르고 나면 하얗게 뜨는 겁니다. 이게 거의 모든 백화 현상들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약품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약품들뿐만 아니라 전용 약품들이든 어떠한 청소 관련 약품들이든 똑같습니다. 약품을 사용할 때는 항상 주의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이제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들, 보호 장비들 같은 거는 꼭 착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용한 후에는 그 표면에 그게 계속 남아있지 않게끔 꼭 잘 헹궈주는, 아니면 잘 닦아주는 마무리 과정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청소 약품들을 사용하시면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 드렸고, 그리고 그렇게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사소한 일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마무리 작업하는 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정말 깜빡하지 마시고 꼭 마무리 작업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